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이 전인들을 통해서 홍콩 보안법 강행을 예고하자 미국 정부가 견제를 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또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조종의 빌미가 되면서 금일장 오일 증시 좀 조정폭이 좀 컸죠. 홍콩 지수가 좀 급락을 했었고요. 중국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상해 지수는 1%대 급락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안화 환율이 계속 천장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에 주목해서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이건 이제 폼페이오 사진인데요. 홍콩 보안법을 반대한다. 홍콩 보안법에 대한 압박에 대한 뉴스가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됐던 거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역전쟁 시즌2를 준비하는 듯한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홍콩 보안법 이슈까지 떠올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시장의 발목을 또 잡게 될 텐데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이것을 호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역시 트럼프의 재선을 예상했던 영국의 분석기관이 이번에는 참패를 전망을 하고 폭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트럼프가 패배한다 이런 보도 내용을 보내자 트럼프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트럼프에게 불리한 쪽으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또 반전이 필요한 거죠. 이런 반전을 위해서는 역시 타겟이 필요한데 그 타겟이 지금 중국이 또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위안화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2015년에 바닥 찍고 올라왔던 위안화가 다시 조정을 보이면서 안정화를 좀 찾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또 다시 바닥을 찍고 위안화가 지금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 간다는 쪽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흐름인 거죠. 특히 7위안을 뚫은 이때부터 이제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시절인데 합의에 일정 부분 이루면서 다시 또 조정을 보이다가 이번에 노딱 사태로 인해서 다시 글로벌 신흥국들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며 중국 같은 경우도 위안화가 다시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점이 뚫리지 않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다시 왔다 갔다 움직이면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홍콩 보안법 사태로 인해서 이 천장이 뚫리는 일이 벌어지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혹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세계 증시가 한번 또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세계 증시가 한번 또 발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도 일정 부분은 그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선이 목적인 거니까요. 이번 전인대를 통해서 중국은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놨는데요. 이미 뭐 시장에서 다 예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국채도 이렇게 특별국채 1조 위안, 뭐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뭐 3조 7천 위안, 재정적자 확대도 1조 위안 늘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투자 예산도 6천억 위안 정도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총 6조 3,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100조 정도 경기부양책에 쓸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금리 인하 카드도 또 있고 뭐 재대출이라든지 지급준비율 인하 이런 카드들도 또 쓰게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세금도 감면해주고 수수료도 인하하고 재정지원도 추가 확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계속해서 그 경기부양책을 꺼내들면서 어떻게든 간에 꺼져가는 중국 경제의 불씨를 살려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원하는 쪽으로 가려면 미국과의 마찰이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환율의 흐름이 되게 중요해진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시지만 이 박스 천장이 뚫어서 8위안을 향해서 급하게 가거나 7위안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고 8위안, 9위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추세가 확장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저렇게 돈을 많이 풀어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으며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소리죠. 자, 두 번째는 환율 안정을 위해서 환방어, 외환방어에 대한 자금을 집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환방어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이 100억, 200억 이게 아닙니다. 조 단위 수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환방어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뚫렸을 때 중국으로서는 경기 부양에 쓸 돈을 환율 방어하는 데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결코 녹록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의 자존심을 위해서는 홍콩보안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서방 세계하고 같이 손잡고 중국의 확장세를 그대로 손 놓고 보지만 않을 것이고, 그러면 시장이 원하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기 위해서는 발작이 필요한데, 그 발작의 불미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워런 버핏이 항공주에 이어 은행주까지도 거의 대부분 정리를 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버렸고요. 무려 지분을 84%나 매각을 했습니다. 은행주를 참 좋아하는 버핏인데 왜 이렇게 항공주에 이어서 은행주까지도 지분을 확 줄여놨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워런 버핏은 늙었기 때문에 과거의 워런 버핏이 아니다. 워런 버핏 시대는 끝났다라고 입방아들을 많이 찍고 있는데, 천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국채시장의 흐름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미국의 국채시장의 지금 현황을 보시게 되면 단기물, 1개월부터 1년짜리 단기물이 다 거의 제로에 붙어 있죠. 시장은 뭘 원해요? 마이너스 금리를 시장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은 마이너스 금리 절대 안 간다 그랬는데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죠. 시장이 또 발작을 하면 꺼내들 카드가 많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올해 당장 마이너스 금리를 가지 않는다도 결국 내년에 침체기가 길어지면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안 쓸 수가 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다 바닥에 붙어버리는 현상이 나오면 은행 같은 경우는 치명타를 맞게 되겠죠. 단기로 자금을 빌려서 장기로 대출을 해줘가지고 예대 마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리가 바닥에 붙으면 그 예대 마진이 커질 수 있겠습니까? 자, 일본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년짜리까지 마이너스 금리예요. 단기물. 이러니 은행들이 좋을 리가 없죠, 일본이. 마찬가지로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은 더 심해요. 22가 다 강력한 마이너스 지금 금리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10년물뿐만이 아니라 30년물까지 지금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 해서 시장이 붕괴되진 않죠. 유지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미국의 M&F 시장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4월 29일자의 현황인데 2008년, 2009년도 때 M&F 시장의 고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점을 올해 다 뚫어버렸어요. 그동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M&F 시장이 2018년부터 주가는 계속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자금인 M&F 시장으로도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해 발작을 한번 일으키니까 더 빠른 속도로 지금 M&F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한 겁니다. 무려 4조 7천억 달러. 이 수준이에요. 엄청난 돈이 지금 M&F 시장에 있는데 M&F는 다 단기 채권을 다루고 있는데 단기채가 마이너스 금리다. M&F 자금 시장에서 자금 들어오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면 국채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데 국채가 마이너스인데 이거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장이 충격을 또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또 조치들을 부랴부랴 또 서둘러서 하려고는 하겠죠. 시장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어렵고 침체기에 빠지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하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버티다 침체기가 길어지면 마이너스 금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역시 빌미가 필요한데 그 빌미는 시장 충격이죠. 그럼 저 홍콩 보안법 때문에 시장 충격을 받아서 시장이 예상하는 내년쯤에 마이너스 금리가 온다면 과연 은행주들이 좋겠냐 이거예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버핏은 아예 포기하고 그 현금 가지고 새롭게 재편된 시장에서 뭔가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현금만 갖고 있을 그럴 사람이 아니죠. 또 분명히 노림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역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죠. 지난번에 설명했던 정보채 관련주라든지 또 미중 무역전쟁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기회가 오면 트레이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그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장 무역전쟁 관련 중에서 아주 특이한 사항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원래 대장주는 유니온이 대장이었습니다만 금요일장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한가를 가면서 대장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니온이 그렇다고 쉬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파르게 유니온도 올랐습니다만 상한가를 못 갔죠. 그러니까 대장주보다 금요일장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더 강했다. 이건 앞으로 대장주는 좀 쉴 가능성이 있다는 일종의 예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바텍이 또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무역전쟁 관련주 중에서 히토류 관련주인 이 종목들의 흐름에서 서로 키맞추기가 나타난다면 얘네들이 또 쉴 때 템표식품이라든지 샘표 같은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똑같은 무역전쟁 관련주라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임이 돌아가서 순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주 순환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킵을 해놓고 장중에 오늘 수급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이 무역전쟁 관련된 이슈로 지수가 좀 힘들어지고 조정이 나오면 역시 무역전쟁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테마 종목 쪽에서 기회를 좀 잡아야 될 거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중에서 삼성 SDI가 역시 대장으로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눌림목이 나온다면 대형주 쪽에서 이제 SDI로 매매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동화기업 같은 경우 계속 이 박스 안에서 트레이딩 기회를 계속 주죠.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CIS의 흐름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실적과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트레이딩을 원하는 분들은 역시 에코프로비엠을 트레이딩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한 트레이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도 잘 만들어 가고 있고 눌림목이 들어오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지금 쌍끌이로 이 고점에서 들어오고 있죠. 보시다시피 외국인 기관이 지금 쌍끌이로 고점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번에 이렇게 대량 매물을 던지면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역시 트레이딩 기회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불안전해지고 또 눌림목이 깊어지고 수급이 꼬이고 이럴 땐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 흐름을 보면서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홍콩 보안법을 가볍게 보지 말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